한번 공공재건축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짧은 같아요. 대출을 받으실 때는 DSR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대신 우리가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은 강남 3구, 용산구 이렇게 4개가 빅4가 됐는데 네, 2022년 부동산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야, 진짜 2021년도가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네. 2022년도는 그냥 좀 정리가 돼서 네. 좀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. 저도 정말 그런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네. 저는 아쉽게도 2022년은 더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키워드가 딱 떠오르세요? 선거. 선거. 네. 아, 큰 선거가 2개나 있죠. 네, 내년에 그러니까 큰 선거가 사실 3개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. 뭐 그렇죠. 총선, 네.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네. 뽑고 이제 뭐 시장 뽑고 네. 도지사 뽑는 건데 내년에 공교롭게도 2개가 그렇죠. 대통령 선거와 이제 지방 선거가 있고 또 네. 하필 또 날짜 차이가 80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. 맞아요. 네. 3월 달에 있고 6월 달에 있는데 네. 근데 아까 이제 3개의 선거 말씀하셨는데 네. 솔직히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대선하고 지방선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100%라고 해도 돼요. 네, 그렇죠. 이게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표 뽑는 거지 네. 지역구 뽑는 거 아니니까. 그래서 내년 선거가 예. 사실은 지금 뭐 부동산 선거다라고 그렇죠. 얘기할 정도로 다들 그 후보들도 네. 제1 공약이 다 부동산 이야기고 집값을 어떻게 잡겠다 그리고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여기에 다들 집중하고 계시거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지금 뭐 한 2-3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선거가 지금 다들 거기에 지금 다들 뭐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. 그런데 그 방식의 차이가 있고 네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뭐 어디가 선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죠 아무래도. 그동안 이제 로또 분양가라고 할 정도로 분양가 상한제나 허구에서 분양가 제시해줬던 것들이 시세보다 많이 낮게 제안을 하다 보니까 당첨되는 사람들만 로또였고 네. 나머지 분들한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네. 더 안겨줬던 맞아요. 분양가 제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완화해줬잖아요. 네. 제도들도 바꾸고 분양가 상한제도 좀 규정을 바뀌어가지고 네. 그래서 조금씩 분양가가 올라간다라는 기사들을 본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2022년도 분양가 수준들이. 네, 지금 현 정부 정책에서는 분양가를 좀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눌러서 네, 그 네. 주변 시세를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게 기조였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작용으로 공급이 좀 막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. 네. 아무래도 분양가가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공사비 부담이 좀 적어지니까 사업이 좀 진행이 잘 되는데 이 공사비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딱 돼버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더 커지는 거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제 멈춰버린 케이스가 많죠. 그렇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럼 분양가를 조금 높여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앞으로 분양가는 조금씩 계속 더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네.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반대로 분양을 이제 받고 싶은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고요. 특히 지금 대출 규제가 대출 규제. 예. 9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중도금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이러거든요.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뭐 한 25평대라고 하면은 한 얼마죠? 한 3,500, 4,000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대출이 안 나오게 되는 맞습니다. 거죠. 네. 거의 현금으로 집을 사야 되는데 현금 8, 9억 정도 있는 무주택자가 많을 것이냐? 네. 많지 않을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대출 규제와 지금 분양가 상승이 서로 지금 약간 좀 서로 그 접점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내년에 분양하는 서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경계선에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런 예. 곳들은 분양가가 도대체 얼마냐, 이걸로 내가 저걸 청약을 넣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른 변수라고 볼 수 있죠. 네. 네. 또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일단 사업 주체라든지 조합에서는 좀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좋은 얘기도 하지만 분양을 네.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. 네. 또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이것들은 조금 더 고려해 볼 사항들이 증가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네.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. 2022년 네.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실 겁니까? 대비요? 예. 그냥 사실 뭐 이
대비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부동산이라는 건. 특히 이제 선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예측해라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어디가 다 당선이 되더라도 가장 내가 좀 안전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는 게 좋지 그렇겠죠. 않을까. 네.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무주택자이신 분들이라면 이제 한 채 정도는 네. 어차피 뭐 내가 살 집은 필요하니까 네네. 하나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다주택자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네.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. 예, 우선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. 또 내년도 좀 다양한 또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네. 또 올해 또 분양들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밀려서 네. 분양 물량들도 내년 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또 기다린다고 뭐 시세가 떨어지거나 폭락하거나 또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네. 지금 대출 금리가 막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또 대출 규제도 점점 강화된다고 하니까 네. 내년도는 지금 목표 그 총량 규제가 네. 뭐 4에서 5%로 맞겠다고 했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더 약간 좀 타이트하게 네. 가니까 내년부터는 뭔가 좀 급격한 어떤 하락이나 이런 거를 좀 기대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. 기다려야 됩니까?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정말 네.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네. 결국에 이게 물건의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사려는 사람들보다 네. 좀 팔려는 사람들이 많고 팔 물건이 좀 많아져야지 좀 내려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결국에 핵심은 공급인데 집이 뭐 아파트가 뭐 당장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. 그래서 뭐 당장 내년만 본다면 네. 그래도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이사하실 분들, 집을 마련해 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셔도 좋겠다라고 지금 정태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. 저도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. 네, 지금 보금자리가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은 투자 수요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다른 조건들을 좀 붙이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2022년 네. 결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후보님들도 공급을 가장 우선순위로 뽑았다는 얘기죠. 네. 250만 호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신도시들을 개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도 개발해야겠지만 서울 안에는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. 네. 마지막으로 네. 서울의 이런 공급 부족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제안해 주시면서 마무리하시죠. 네. 네, 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자라고 하면은 반발하는 분들도 많고 찬성하는 분들도 많은데 비대위가 늘 있죠. 네.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이 또 반대도 해요. 네. 왜냐면은 어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네. 거일 수도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뭔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냥 대승적으로 재건축은 좀 해야 된다. 재개발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재건축이 규제가 좀 심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. 어떤 그 재건축 물량 자체들이 지금 없이 그냥 계속 점점 집이 낡아가고 있거든요. 날가만 가고 있죠. 네. 예. 그런데 뭐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 공급량 자체는 이미 100%를 초과해서 모든 가구가 다 살 집은 충분히 있어요. 네. 근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퀄리티, 질의 문제가 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 한 예로 지금 뭐 많이 이슈되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1971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만 50살입니다. 네.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. 그 국민 소득이 얼마였을까? 1971년도에 292불이었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300불도 안 되는 나라에서 지은 집이었던 거죠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35,000불에 가깝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거의 한 100배 정도 이 경제도 성장하고 네.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 수준도 완전히 바뀌었는데 집 자체는 아직 되게 낡고 오래된 것들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서울이든 뭐 경기도든 집은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왜 가격이 올라가는 걸까? 그리고 왜 집이 부족하다고 할까라고 얘기들을 하시잖아요. 네. 그 이유는 양이 아니라 퀄리티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재건축을 하자. 이거는 좀 해서 네. 그 적체된 것들을 해소를 좀 해줘야지만 질도 올라가고 거기서 공급이 또 되고 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. 여기서 더 맞게 되면은 이제 또 일기 신도시들도 기다리고 있어요. 맞아요.
다 91년쯤에 입주가 됐기 때문에 네. 우리도 이제 30살이다. 네. 그렇게 계속 적체가 되면은 언젠가는 또 풀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더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야 모두 네. 이 재건축, 재개발 쪽에서는 좀 조금 더 대승적으로 좀 많이 추진을 하는 게 주택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, 네. 그래서 2022년도에는 좀 정비 사업 좀 완화돼서 좀 많은 새 아파트들이 도심에 공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주거 실태 조사를 합니다. 주거 실태 조사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. 이사를 가고 싶냐? 네,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이사를 가고 싶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. 1위가 서울, 경기, 인천,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인데요. 새 아파트에 가고 싶어서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. 10명 중에서 5명, 6명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고 있거든요. 결국은 지금도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고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해소해 주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해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2022년도도 좀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고요. 대한민국 부동산에 조금 더 발전적이고 행복한 주택 공급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마무리할까요?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